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참 제일 많이 궁금하기도 한데 딱히 한 가지 정답은 분명히 없지만 네. 그래도 꼭 여쭤보고 싶은 것.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딱 1,000만 원이 있다면 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못 사는 건 몇 개? 예. 0점 몇입니까? 예. 네. 그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숫자만 바뀌어요. 네.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뭐 1억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3천만 원이면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요. 10억은 안 물어봐. 10억은 많으신 거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렇죠. 네네네. 그게 보통 작가님, PD님의 기준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1,000만 원 너무 낮게 불렀는데 이거? 50억. 50억이 있다면. 50억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으신 게 너무 지금 티나는 거야. 일단은. 그렇죠. 저도 뭐 상상만 해봤죠. 네, 50억 있으면 저한테 뭐라 물어봅니까? 나보다 부자인데. 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죠. 그 제가 하구나. 그렇죠. 그러면 일단 1,000만 원에 좀 맞춰보자고요. 네, 1,000만 왜냐면 원. 이거는 사회 초년생들도 네. 열심히 하면은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아, 그럼요. 네. 그럼요. 1년 안에도 모을 수 있고. 1년 안에 열심히 저축하면 그럼요. 모을 수 있죠. 예. 1,000만 원이 있다면 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가야겠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책의 스포일러가 되는데 네. 제가 예, 있습니다. 책에. 1,000만 원이 있으면 네.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돈도 아니다. 아니 1,000만 원 갖다 무슨 투자를 이거 하느냐? 역시 네. 이 공중파의 DJ하고는 말을 섞었다가 제가 큰일 아니에요. 날 수가 있어요. KBS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공이 있으니까 캐릭터가 달라요. 그래 다른 사람이에요? 거기 이대호랑 여기 이대호랑 달라요. 큰일 납니다. 여기 이대호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얘는 저기 가서는 얌전한 척하지? 무슨 얘기냐 하면 네. 1,000만 원을 가지고 네네네. 투자를 당연히 해도 됩니다. 주식이 이 최소 투자 금액이 정말 적은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큰 매력이에요. 근데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1,000만 원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현재 공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을 열심히 배워야 될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돈을 뭘로 굴려야 되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동안에 네네네. 사실은 결국 투자하는 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기 몸값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책에 그렇게 썼어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네네네. 그래서 회사는 칼퇴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야근을 선호한 사람은 아닌데 맨날 칼퇴해가지고 월급 루팡한 다음에 재테크 공부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률을 엄청 냈어. 20%씩 냈어. 5년 돼가지고 더블이 됐어요. 네. 1,000만 원 벌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은 사장님 눈에서 볼 때는 얘는 이제 딴 주머니 차려고 하는 애구나 하니까 월급이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회초년생 연봉이 뭐 3,00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모아가지고 5년 동안 모으면 5,000만 원, 그거를 2배를 했으니까 한 1억을 벌었다 치자고요. 네. 근데 다른 친구는 난 지금 이럴 때 아닌 것 같은데 내 몸값을 올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봉이 빵빵 올랐어요. 3천, 4천, 5천, 6만 올랐어요. 네. 숨만 쉬어도 2천씩 남는 거야. 이 사람 투자를 하나도 안 해도. 딴 애는 A라는 놈은 3천만 원 연봉이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자하려는 분들 많잖아요. 부업하려는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은 본봉은 유지가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머지로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내 친구 B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직도 한번 해보고 스카우트 당하고 성과급도 받으면서 몇 천만 원이 남으면 그 돈의 크기가 훨씬 크더라. 살아보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일 때는 내가 투자가 정말 좋으면 투자 공부를 할 때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돈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업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놈 이거 목차로 이거 사기쳤네 어그로 끌었네 하실까봐 그 목차에는 1억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네네. 질문이 또 있어요. 네네네. 1억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로 제가 또 나눠놨어요. 이 주식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호기심도 있고요. 좀 리스크 테이킹 성향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은 사실 주식을 한두 개 가져가야 됩니다. 1억일 때도. 네. 부자 되신 분들 보면 1억인데 뭐 종목을 10개 가져가고 그런 사람 없어요. 네. 펀드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한 10억일 때도 여러 개 안 가져갑니다. 제가 보면은 거의 100억 찍고 나서 종목을 분산하기 시작해요. 근데 꾸러미를 어떻게 꾸리냐 이거 의미 없어. 내가 주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거 1년에 무조건 더블 갈 수 있겠다. 무조건 벌겠다라고 하는 거 한두 개 찾아가지고 속된 말로 몰빵을 찍어보고 벌어도 많이 벌 거고 잃어도 거기서 정말 치열하게 교훈을 얻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난 주식하는 게 무서워. 그런 분들은 제가 ETF 투자하라. 근데 ETF 중에서 어떠한 ETF를 해라라고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책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중 투자와 또 분산 투자, 그러니까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건 항상 그 분산 투자한다라는 건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또 이렇게도 지적도 많이 해주셨었고 네. 그런 취지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같고 네. 1억이건 10억이건 또 성향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좀 사회 초년생인 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부터 우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처음에 뭔가 시도를 할 때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네. 시도하기 전까지는 탐색 작업, 간 보는 작업을 엄청 오래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 괜찮겠다 라고 하면 이걸 열심히 파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워런 버핏, 찰리 먼거 이런 사람 제가 탐색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교훈, 실패, 성공 다 겪어봤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딱 보면 멍청해. 그 사람보다 훨씬 멍청해.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사람 길을 따라가면 되지. 네네네. 뭐 굳이 이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건 차트도 한번 해볼까? 비트코인도 한번 해볼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돈이든 커리어든 뭐 학업이든 성공을 이루려고 할 때는 롤모델이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롤모델을 해놓고 지금 우리 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10억을 벌고 싶어, 100억을 벌고 싶어, 뭐 박영옥 회장님처럼 1000억을 벌고 싶어 이렇게 하면 롤모델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깝게 만나거나 물어볼 수 있는 부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어릴 때부터 주식을 분산 투자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요. 네. 보통 여러분들 주변의 부자들은 여러분들 회사 임원들 또는 내가 책을 읽었다면 그 책을 누가 썼겠어요? 부자가 된 사람들 네. 또는 외국의 유명 기업가들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월급 루팡하면서 사실은 사이드 잡을 좀 해봤더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데 내가 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어리석은 방법이고 조금 더 느리고 둔한 방법 같지만 실제로는 그 롤모델이 했던 것처럼 한 분야에 정말 집중해보고 시간을 쏟아보는 게 한 30대 초반 분들까지한테는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하고 신중하게 실행을 네.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은 시작해놓고 그렇죠. 질러놓고 그렇죠.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스마트 스토어도 아이디어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실행 안 되고 네. 주식도 물리고 나서 공부 시작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많으니까 또 투자가 승리하기 더 어려운 거기도 하고 그렇죠. 확률도 낮고 네. 근데 이런 질문도 항상 특히 지금 뭐 그래도 2월이니까 네. 연초에 많이 들어보실 텐데 네. 항상 올해 유망한 섹터는 무엇이냐 네. 그래도 어느 쪽으로 기대야 이 네. 비빌 언덕이 좀 있을 것이냐라는 네. 질문은 좀 일단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매해 연초에. 누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입장? 유튜브 입장에서. 아니 우리 40만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군요. 유망 섹터. 네, 유망 섹터. 근데 사실 이게 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네. 그 AI가 네. 대표적일 거고 네, 네. 대표적인 이제 성장 산업 네. 뭐 아니면 이제 앞에서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반도체 산업은 아직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초입일 수도 네. 있겠고 그렇죠.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A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예. 놓치고 가선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뭐 비전 프로와 같은 VR 뭐 이런 것들도 놓쳐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펀드 매니저가 된 이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트렌드가 정말 오래 갔거든요. 엄청나죠. 거의 한 5년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네. 미국 기준으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의 재무제표를 얼마 전에 장기 재무제표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게 2007년이고요. 예. 이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6년 연속 상승합니다.
그때까지는 거의 뭐 독주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고 한 해 잠깐 꺾였다가 다시 몇 년 동안 상승을 하거든요. 아이폰만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 아이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대변하는 키워드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나왔을 때 이거 별로네. 아니면 1, 2년 있다 끝나겠네. 라고 생각했다면 네. 그런 장기 트렌드를 놓쳤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AI 또는 이런 VR이나 XR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스마트폰과 같이 일대 변혁을 가져온다면 네네. 지금이 시작일 수 있어요. 아까 2022년 11월에 챗 GPT 나왔으니까 1년 반밖에 안 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비전 프로는 지금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네. 물론 이제 메타의 퀘스트는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큰 줄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메가 트렌드일 수도 있는 것은 공부를 빼놔선 안 되고 내가 가치 투자자니까 나는 어려운 거 안 해. 나는 고성장 안 해. 뭐 밸류에이션 높은 거 안 해. 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얘네가 정말 이익이 이렇게 나와서 그때는 정말 알고 보니 싼 거였네? 라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꼭 찾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냥 전반적인 업종을 봤을 때는 네. 저는 이 경기 순환에 계속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와이스트릿에서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나왔을 때 네네. 이미 얼마 안 됐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지만 지금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미국은 상당히 좋은데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걸 투자하면 되고 이런 걸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소비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뭔가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네. 이런 기업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의류가 미국에서 잘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의류 OEM 회사들 우리나라 많이 상장돼 있잖아요. 근데 의류 OEM이 만약에 그 회사가 여러분들이 보는 그 회사가 미국의 노출이 상당히 많고 미국의 소비 경기가 만약에 꺾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식은 지금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안 좋을 수는 없어요. 지금 3년째 안 좋기 때문에 좋아질 건데 그러면 중국에 뭔가 물건을 갖다 팔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구매해 줄 것 같은 것들은 지금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지금이 바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의류 중에서 브랜드 가진 너무 유명하니까 이름 얘기할 거니 FMF 네네. 같은 경우는 중국 모멘텀이 상당히 큰 주식이란 말이죠.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눌려 있는데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이 옷을 다시 입어야겠다, 이 모자 다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대장주로 등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대비를 드리려고 같은 패션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들 또는 경기 중에서 또 명확하게 봐야 될 게 금리가 또 앞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높을 때 좋았던 주식은 좀 조심해야 되고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주식들. 근데 금리가 이제 내려갈 때 좋아질 수 있는 주식들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중고차 이런 네. 주식들은 할부 금리가 내려가면 판매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크로 거시 경제가 뭐 어렵다, 예측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큰 시계열,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당위적인 미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라고 하는 좀 강력한 테마들을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경기가 좋아질 업종들 또는 경기가 좋아질 국가들 이런 쪽에 조금 탐색을 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발상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걸 또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유망 섹터와 네. 아까 중간에 메가 트렌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다른 건지와 네. 지금의 메가 트렌드는 어떤 걸 또 꼽아야 할지도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키워드, 뭐 테마, 뭐 트렌드, 뭐 이런 걸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뭘 만들어서 누구한테 파냐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AI 테마다, AI 트렌드다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는 소프트웨어 업종일 거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IT 하드웨어 업종일 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 플랫폼 하는 회사는 인터넷 업종일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업종하고 이 테마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고요. 예. 일종의 메가 트렌드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반려동물 트렌드 상당히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반려동물에 돈을 많이 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것 중에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 네. 시장 점유율도 높고 지금 매출이나 이익도 빵빵 나오고 네. 이런 기업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이 약간 다르거든요. 좋은 주식은 앞으로 좋은 기업이 될 주식이에요. 네네. 지금 매출액과 이익이 낮은데 앞으로 잘 될 거. 또는 여기다 현재는 돈을 별로 안 쓰는데 앞으로 더 쓸 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자제분이 있으시다 하셨으니까 애기한테 교육비를 쓴다. 또는 애기한테 뭔가 먹거리를 사준다. 네. 라고 했을 때 아마 대표님은 대표님의 그 가용한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건강한 거, 가장 뭐 브랜드 좋은 거, 뭐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반려동물한테는 내가 지금 밥을 가장 맛있는 걸 사주고 있을까? 가장 좋은 병원에 가장 좋은 처방을 해주고 있을까? 또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출산율이 낮아지고 또는 이 예전에 이 애완동물이라고 했던 이것을 반려동물, 나의 가족으로 이제 데려오는 이런 트렌드가 되면서 돈을 쓸 부분이 충분히 남은 분야가 반려동물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AI는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본 여행 요새 상당히 많이 가시는데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일본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 현금을 참 많이 바꿔 갔어요. 가지고 다녀야 돼요. 네. 원래는 제가 해외여행 갈 때는 이 현금을 거의 안 바꿔 갑니다. 아주 소액만 가지고 정말 네. 꼭 현금으로 해야 되는 때만 내는데 대부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다 되기 때문에 네. 현금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참 단적으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슈퍼마켓에 갔어요. 슈퍼마켓에 이제 물건을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 3일차, 4일차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요놈들은 다 현금이겠지라고 현금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3,000엔짜리를 뭐 샀다고 해봐요. 네. 그럼 1,000엔짜리 3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셔 분께서 그 RFID를 띡띡띡 찍어가지고 3,000엔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봉지에 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제가 3,000엔 드렸습니다. 이렇게. 음.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저쪽에 이거 돈이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네네네. 옆에 가니까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드디어 키오스크 결제로 바뀌었나? 네. 잠깐 생각을 했어요. 네. 무슨 기계가 있냐면 현금을 넣는 기계가 있습니다. 현금을 네. 넣는 기계. 그 오락실 가면 1,000원에 500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1,000엔짜리를 3장 넣으니까 예. 3,000엔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일본식 발상. 얘네들이 왜 이걸 할까? 아마도 노령화 때문이에요. 노령화가 됐는데 나만 늙은 게 아니잖아요. 노령화는 모두 다 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자식들이 나를 봉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늙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경제 활동을 해야 돈이 돌고 나도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캐셔는 있어야 돼. 근데 현금을 쓰지 말라고 정부에서 뭐 조치를 취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현금 이 입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아직 디지털 포메이션 이게 멀었습니다. 얘네들이 할 게 많아요. 멀었죠. 제 생각에는 정말 이 AI 트렌드만큼 오래 갈 수 있는 또는 AI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네. 그래서 저희는 일본 기업들 중에서 이 일자리가 부족해져도 괜찮은 또는 이 일자리를 좀 뭔가 대체할 수 있을 뭔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대기업들은 그들도 어도비 프리미어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다 씁니다. 네네. 근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수기로 뭔가 많이 한다든지 현금으로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본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뭔가 경제 활동을 디지털화 해줄 수 있는 기업들도 지금 큰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직접적으로 탑다운 방식
여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뭐 있어? 인터넷 회사 뭐 있어? 그중에 AI 하는 회사 뭐 있어? 이런 회사들을 다 나래비를 세워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 일본이니까 이제 나래비를 세우는 거죠. 아, 네. 일본 기업이랑 딱 맞네. 근데 일본은 디지털 전환도 이제 초입이고 네. 발상 자체가 좀 다르기는 해요. 그 저희 염종순 대표님이라고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 종종 네. 나와서 현지 이야기 해주시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 종이에다가 도장 찍는 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거의 도장 많이 안 찍잖아요. 디지털 맞아요. 방식으로 하고 막 전자 서명을 하는데. 그럼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도 이제 도장 찍는 걸 없애자. 네. 전자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니까 뭘 만든지 아세요? 전자 로봇이 도장을 찍어주는 로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게 진짜- 일본의 발상이라고. 진짜 당황스러운 어.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면 그 일본의 디지털 전환 중에 가장 큰 이 조류가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고요. 걔네 말로는 인보이스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사업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 매입 매출을 할 때 예. 전자세금 계산서로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에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돈만 홈택스. 왔다 갔다 하고 예. 홈택스에서 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거를 종이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양식이 다 각각입니다. 옛날에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작은 슈퍼마켓이나 네네네. 이 문방구 같은 데 가면은 회색 갱지로 간이형 수정. 네, 간이 이렇게 쓰는 거 알죠? 네, 마지막에 이제 네, 이렇게. 5,000원 막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더 이상 없음 뭐 이런 걸까? 네. 그거 하는 거 있죠. 네네. 그걸 아직까지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이놈들이 참 웃긴 게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나라에서는 홈택스에서 무료고요. 예. 일부 뭐 저기 비즈니스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유료한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상장사들도 많은데 네네네. 해봐야 얼마 안 100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음. 근데 일본이 작년 10월부터 이 인보이스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근데 얘네들의 이 인보이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건당 2,000원씩 받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럼 그 소상공인이 누가 써요 그걸? 왜 이렇게 근데 그걸 의무로 바꿔버렸거든요. 오 비싼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네. 얘네들이 그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예. 우표를 붙여서 등기로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일본식 발상. 네. 아. 그러니까 2,000원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없어지겠죠. 가격이 막 내려가겠죠. 아. 어쨌든 이것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당연히 돼야 할 미래. 제가 일본 디지털 전환 된다고 말씀 만약 드리면 아마 여기도 댓글 달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일본 안 돼. 야, 일본은 아직까지 현금 쓰는 거 몰라? 뭐 기표소 들어가가지고 사람 이름 붓펜으로 써가지고 선거하는 거 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변화의 기회를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변화하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투자 방법론하고 철학에 대해서 네. 질문 한두 개만 더 네, 좋습니다. 드려볼게요. 요거는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 네. 만약에 누가 쓴 거예요? 이게 제 질문은 목차예요, 여기 책에 아니면? 다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목차에 다 있는. 다행이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뭘까요? 30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주식을 아. 사겠나요? 근데 사실 이거는 현재 주가만 놓고 보고 10년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아니에요. 거만 말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비트코인 했겠죠. 그러니까 김현준 대표님이 30살이면 1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러네요. 벌써. 어떤 주식을? 이게 쓰기 시작하실 때는 40살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게 주식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네네. 이 주식을 사겠다. 어, 라는 게 여기 종목명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종목명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 제가 스포 책을 하면 안 팔아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현재 나의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다. 그럼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일부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나 뭐 로또 번호, 뭔가 이런 확정된 미래를 하나만 알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분당 개발 계획 이런 네. 거. 예.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김현준이 20년 동안 쌓아왔던 네. 그런 투자 방법론, 실패했던 기억들 또는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몇 번 성공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주식이 얼마나 재밌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을 그건 했거든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아, 더 많은 건가요?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네네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네네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저기
엔비디아였나요? 테슬라였나요? 하나만 연구하는 사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주식을 딱 산 이후에 정말 열답을 계속 가고 10년 동안 오르면 너무너무 해피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1년에 50% 오를 주식 찾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열답을 나는 주식을 하나 알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렵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 주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 개를 알아야 돼요. 아하.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1년에 2배 가는 주식을 찾는 걸 잘해요. 네. 제일 잘하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10배짜리는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찾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또 찾아야 돼. 음. 그러면 시간이 또 지나가잖아요. 1억이 2억 된 다음에 2억이 바로 4억이 되면 좋겠는데 네네네. 또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종목을 2배 갈 주식을 비즈니스 모델별로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별로 업종별로 뭐 10개, 20개, 100개를 알고 있다면, 지금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돌아간다면 2배 오른 주식을 팔고 또 다시 2배 오른 주식 또 사고 또 팔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10답을 오를 주식 찾는 건 못하지만 결국에 합치면 10답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돈이 기회비용을 네. 안 쓰게 되고. 네. 그래서 종목을 많이 알고 가고 싶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투자 꾸러미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저는 주식 20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좀 적게 했다라고 가정하면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1,000만 원 가진 분들은 주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같은 얘기인데 지금 당장 뭐 사야 돼요?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만의 투자 스타일대로 꾸러미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고 그 투자 철학과 부합되는 꾸러미가 완성된 다음에 투자를 시작해도, 돈을 실제로 넣는 거는 네. 그때 시작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10년에 10배 벌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30살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럼 40살까지 열심히 자기 몸값 올리고 투자 꾸러미를 만드는 거예요. 돈은 못 벌어도 좋아요. 그리고 40살부터 50살까지 10배 한 번만 하면 그럼 부자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 꾸러미를 찾아 나가라 라고 하는 거고, 그 투자 꾸러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와이스트레스 많이 얘기했는데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을 여러 개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곳에, 목 좋은 곳에 여러 개의 낚싯대를 들이우고 네. 그때 가장 좋은 걸 또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옵션을 많이 보유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미국의 부동산 인터넷 플랫폼, 우리나라로 말하면 직방이나 네, 네이버 네, 부동산 같은 네. 회사, 찔로우라는 회사, 그다음에 레드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를 너무 좋아해요. 음. 근데 사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게 되고 공부를 하는 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고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전에 알았다면, 부동산 사이클이 한 번 돌기 전에 알았다면, 저는 반드시 부동산 사이클이 다시 돌려고 하면, 미국 부동산 사이클이 돌려고 하면 그때 찔러오를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네, 5년, 10년 뒤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막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답변 드린 것처럼 뭐 경기도 용인시 청해인구에 자꾸 탐방 가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 좋은 거, 경제적 해자가 좋은 거를 꾸러미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못 사도 좋아. 네. PER이 30배야? 너무 비싼 것 같아, 내 기준엔. 사지 마. 괜찮아. 근데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반드시 기회가 와.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투자 꾸러미를 만들어 놓지 않고, 여기 좋을까? 이번에는 AI 가볼까? 반도체 가볼까? 이번에는 뭐 자동차 부품, 2차전지 탐방 가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돈 하면서 쫓아다니다 보면 그 꾸러미를 못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는 20년 했는데 그런 꾸러미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5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30살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미리 공부를 해놓고 네. 그게 또 다음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부동산이 됐든 그렇죠. 뭐가 됐든 그때 제대로 이제 공부가 되어 있으니 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준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산업이나 섹터별로 공부하는 건 저희는 와이즈 클럽이 네. 있고, 각 기업별로 공부를 하는 건 노다지 IR 노트가 오,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들어오시면은 오. 그래서 섹터 공부는 와이즈 클럽, 기업 공부는 노다지 IR 노트. 오. 그걸 또 노다지 IR 노트는 뭐 그 하는 기업 거예요? IR. IR 분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주식 기업 담당자가? IR이 대부분 이제
기관 대상으로만 하잖아요. 네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못 오게 하죠. 못 오게 하잖아요. 네네. 그 저는 이건 공정공시 위반 아니냐. 맞아, 오히려 맞아. 모든 맞아. 사람이 듣도록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져다가 어. 소싱을 해다가 모아다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 근데 예. 여러분들 가격 올리셔도 사주셔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는 네네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지. 제가 대표님한테 참 안타까운 게 투자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데 자꾸 공부 컨텐츠를 만드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러게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자선 사업이야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달 우리 월세 냈나? 사유마용. 네. 사유마용 주 콘텐츠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 질문 요 하나만 드릴게요. 네. 사실 뭐 미국 시장은 맨날 뭐 사상 최고치네. 일본 시장도 34년 만에 최고치네. 네. 근데 코스피는 지금 막 꼬라박고 있고 코스닥은 막 급등락하고 있고 잘 산 것 같았는데 수익 나다가 내가 익절 못해서 어느 날 보니까 손실이 또 눈덩이처럼 되고 있고 맞아. 이럴 때 사실은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또 투자는 거의 심리가 거의 90%를 정한다라고도 하고 맞아요. 이 멘탈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진짜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들어요. 음. 이 책을 제가 작년에 쓴 책이고요. 네. 작년 10월 11월 기억하시죠? 작년 10월 네, 10월 11월. 정말 안 좋았던 네, 시장. 진짜 몇 년 내에 예, 끔찍했던 예. 시장이었죠. 저도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음. 그때. 그때 제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가장 많이 폭락한 그 기간에. 제가 제주도에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휴가. 네, 휴가로. 아이고야. 근데 이제 휴가를 쉬질 못해요. 사장이라는 건 휴가가 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집중적으로 일하는 기간을 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나오면 네. 대표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거 물어보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들을 대응하는 시간이고 내가 투자 공부를 하고 뭐 책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는 걸 휴가 때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책을 쓰고 있었어요. 음. 그 제주도의 좋은 카페. 카페 델문도라고 하시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 진짜 제가 무조건 가는 거기가 네네네. 짱이에요. 그 인스타에 올리셨죠? 인스타 엄청 올리죠. 네. 거기 짱이에요. 인스타도 언급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네.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을 쓰고 있었어요. 그 네.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죠? 라는 부분. 근데 이미 내 멘탈이 터져 있었어. 그래서. 잠깐만, 자기 멘탈이 나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멘탈 관리하는 걸 그때 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나한테 절실하고 하는 얘기처럼. 사실이었겠어요, 제가. 제가 만약에 돈이 막 잘 벌리고 있었을 때 그 답을 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얘기가 나갔을 수도 있어요. 막 교만한 얘기. 그죠? 야, 멘탈, 뭔 소리야. 너 공부 열심히 했어? 너 분석 네가 안 해서 그래. 막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제가 투자한 기업들이 자꾸 어닝 쇼크를 내고 분명히 주식 담당자랑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실적 나오니까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멘탈이 많이 터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돌아봤죠. 나는 그럴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지? 근데 두 가지더라고요. 네. 한 가지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데 술 먹고 자는 거고요. 네. 적합합니다. 적합합니다. 유튜브인데요. 뭐. 네. 그거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좀 더 치열하게 주식을 하는 편이에요. 더 치열하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잔다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네.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났어요. 네네네.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지난주랑 막 말이 달라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술 먹고 잠이나 자자. 라고 하면 저만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잠이 안 옵니다. 소주를 2병 먹고 있어도 말똥말똥해. 전자공시를 다 까봐서 나의 궁금증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잠이 안 와요. 네.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무슨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고 무슨 제주도 가서 카트를 타겠습니까? 네, 그거 집중도 안 돼요. 눈에도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또 애기들이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죠. 그렇죠. 저는 애기가 없으니까 그냥 드립다 주식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책 쓰다 말고 그 문장 몇 줄 쓰다 말고 지금 내가 이럴 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저는 그때 오히려 그 주식을 훨씬 더 열심히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난 할 게 없다. 네. 물론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남지만 내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난 정말 열심히 했어. 이제 나 소주 한잔 해도 돼. 라고 할 때까지 오히려 주식을 드립다 파는 편이에요. 그게 알고 보니까 멘탈 관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주식이 떨어졌어. 네. 근데 다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타기를 하고 잘 버틸 수 있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멘탈 관리라고 하는 게. 네네네. 근데 그때 감상해졌는다든지 딴 사람 얘기 듣고 야, 이 주식이 좀 더 좋다는데? 라고 하게 되면 터진 멘탈이 계좌까지 같이 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식에 정말 진심으로 마주보고 대화를 했을 때 그러면 둘 중에 결정이 나오겠죠. 별로면 팔 거고 아니면 뭐 물 타든지 기다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른 쪽에 생각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것 같고 그걸 하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이런 거 실수했구나 하지만 이런 건 이렇게 복귀하면 되겠네 이런 교훈을 삼고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해서 멘탈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내 말이 맞았어. 근데 단기적으로 실적만 안 좋은 거거나 주가만 5회로 떨어진 거야. 그럼 기분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럼 또 멘탈이 회복되죠. 그런 게 저는 알고 보니까 멘탈 회복 법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멘탈 회복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주식 때문에 털린 멘탈은 주식으로 오히려. 복구되듯이 그때 뭐 눈 감고 명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분명 명상하라고 했는데 네. 명상하고 있는데 자꾸 주식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끝장을 보는 거죠. 그 주식과 너랑 나랑 오늘 야 9라운드까지 간다 너 오늘 TKO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는 진짜 거죠. 손절을 택하든지 네. 물타기를 택하든지 그냥 아니면 홀딩을 택하든지 네. 내 안에서 내가 답을 찾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블로그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해당 진짜 종목에 맞아, 대해서 맞아. 더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썼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을 수집을 해서 나의 의견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건 차치하고 다른 불안하니까. 사람의 의견만 막 이렇게 찾는 거죠. 불안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뉘앙스 잘못 썼으면 팔아야 되나 봐. 막 이러고. 근데 그거는 좋을 때 하시면 기분 좋아요. 네. 좋을 때 하면 더 사면 되겠네 막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을 때는 남의 의견 듣는 것보다 이 팩트 뭐 전자공시라든지 회사의 공식적인 IR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심으로 마주 대화하는 나의 주식과 나 혼자 셀프 대화하는 게 저는 좋은 해소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항상 사실을 들어야지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 의견은 본인이 만들라라고 맞아요. 저도 주문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힘들 때는 남의 의견 계속 기웃기웃거리게 되는데 또 그러다 이러면 안 되겠다. 네. 다시 또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쓰신 책일 수도 있겠고 네. 또 항상 또 투자자는 겸허해져야 네. 하는 거고요. 맞아요. 해서 오늘 고급 질문 많이 드렸습니다. 사유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님하고는 와이즈 클럽의 그 특강도 있고 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다시 보실 수도 있고 네. 얼마 전에 그 해외 주식 관련 세미나 하신 걸 저희가 그렇죠. 녹화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다만 그거는 이제 너무 현장에 감사해가지고 별 말씀이요. 현장에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네. 한 달 텀을 두고 저희가 방송을 내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아마- 사실 YG 클럽 하고 나면 그 다음 주 이제 그러네. 얼마 안 남아서 네. 저희는 이제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 구독자분들은 뭐 또 3월에도 네. 제 얼굴을 Y스트리트에서 한번 또 보신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전속 가수 네. 느낌처럼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